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연일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죠? 네, 사고 열흘째인 오늘 조금 전인 오전 7시 반부터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투입 예정 인력은 200여 명, 인명 구조견은 8마리인데요. 소방당국은 어제도 밤 9시까지 14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잔해물을 쌓아둔 야적장과 건물 상층부 등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된 기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고 위태롭게 남아있는 건물 외벽 고정 작업도 이어집니다. 소방당국은 우선 전문가 자문에 따라 타워 크레인 중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리 부분부터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해체를 시작해 내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만 남은 건물 외벽과 31층과 38층의 중심벽을 강철 자재로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외벽이 전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추가 붕괴 위험 요인들이 제거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층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구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구조와 수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고 현장에 중앙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소방당국이 붕괴한 아파트 상층부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파트 내부 곳곳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다량의 건물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을 하게 합니다. 이 현장 상황과 구조당국의 앞으로의 수색 방안을 민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아파트 22층. 다량의 잔해물이 쌓여 있고 바닥이 한쪽으로 푹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위층 상황도 비슷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가 뒤엉켜 붕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줍니다. 붕괴 상태는 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아파트 31층, 창호 작업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발견됩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 써보지도 못한 실리콘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2층부터 꼭대기층 39층까지 촬영한 이 영상은 앞으로 험난한 수색을 예고합니다. 남은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145m 높이의 타워 크레인. 이 역시 수색의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과 연결된 부위마다 끊긴 채 10도에서 15도가량 기울어져 있어 언제라도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상층부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구조당국은 1,200톤 규모의 크레인 2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해체에 앞서 흔들리는 타워 크레인을 쇠줄로 건물 외벽에 묶어 고정했습니다. 무게추와 팔, 조종실 순서로 크레인 상층부를 해체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해체 작업은 내일쯤 마무리됩니다. 실종자 수색은 다음 주 초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6명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5명. 28층부터 34층 사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본격적인 수색에 앞서 20층에 전진지휘부를 설치했습니다. 수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이 발견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어제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 서구청과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광주 서구청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와 낙하물 등 민원 처리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현대산업개발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사고 직후 보고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영암군 현대 3호중공업 내의 유조선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50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건조 중인 유조선에서 작업을 하려고 지하 20m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삼호중공업 김영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이 안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이 성실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선대위 상임고문 등이 속한 미래시민광장위원회가 광주와 전남을 찾았고, 국민의힘은 중앙당 조직의 부총장 일행이 전남도당을 찾아서 민심 파악과 지역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선거 조직인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이해찬 고문 등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로 치러질 것이라면서 광주의 민심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방송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관한 언급한 거, 그런 건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저분은 공인이 돼서는 정말 안 되겠다.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전남 지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팀도 국민의힘 전남도당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남의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며 과거 대선처럼 일방적인 승부는 아닐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선거 운동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의 공약을 챙기는 등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여론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아 여야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선거 조직의 지역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첫 단추를 꿰기에 앞서서 조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과제를 짚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발의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제정된 11구 여순사건 특별법. 역사 속에 묻혀있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남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는 21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순사건보다 20여 년 앞서 진상규명을 시작한 제주 4.3 사건과 여순을 함께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보다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12년 동안 재조사를 반복했던 제주 4.3 진상조사기구의 한계점을 짚었습니다. 전문가 조직이 참여해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제주 4.3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오류들을 범하지 않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기대기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명확한 사실조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희생이 됐는가 전체적으로 진상 규명이 돼야만이 다음에 명예회복이나 배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순위원회 중앙위원회가 내일 서울에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 시행이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이 어제 국회에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청원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청원문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와 국립대학법 제정, 한 개 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성군이 식량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벼와 밀, 콩 등 품질이 보증된 정부 보급 종자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은 20kg 기준으로 벼는 10,000원, 밀 7,000원, 콩은 4,000원 등입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주식회사 에드가 진도와 녹진 관광지 호텔 리조트 조성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드가 진도는
진도군 군내면 녹진관광지 일원 8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 388개 객실 등 고급 숙박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는 주식회사 시월드 고속페리와 동계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부와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학생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해사 등과 일하는 현장 실습에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후 6시까지 485명이 나와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73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경로를 파악 중인 산발적인 감염도 많아서 어제 3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수칙이 강화된 목포와 무안, 나주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129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절기 대한인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서 주말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이 세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전까지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과 담양이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9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보성 모두 5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도, 영암 4도, 강진 5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점차 흐려져서 일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